좀 읽으시 더 합니다. 자, 어디 보냐면 563쪽을 보겠습니다. 563쪽. 563페이지 봤어요? 비가 좀 많이 와야 될 건데 비 오니까 참 괜찮네요. 좀 가뭄이죠? 가뭄이어서 좀 비가 좀 많이 내려야 돼요. 비 오는 날은 뭐 그냥 막걸리 한 잔에다가 파전 하나 딱, 파전 부칠 거 없으면 그냥 계란찜이라도 하나 해서 딱 한 잔 먹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오늘 집에 가서 좀 한번 해보세요. 자, 거기 보면 563쪽에 거기 밑에 보니까 다만 다음의 사업 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아무 처리도 뭐 바로 이쪽에 그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등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만 다음의 사업 주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밑줄 그어놓고 비등록 사업 주체라고 써놔요. 이제 등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이런 거 이제 비등록 사업 주체 이렇게 표현됩니다. 비등록 사업 주체라고 한번 써놓고 거기에 보니까 1, 2, 3번이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익대공사, 지방공사,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까지 나오는 거죠. 3번까지 1, 2, 3 묶어요. 이걸 이제 공공사업 주체라고 표현을 해요. 공공사업 주체, 국지한지 이렇게 표현됐죠. 공공사업 주체 이렇게 한번 써놓고 공공사업 주체 이렇게 써요. 563쪽이요. 아직까지 어디지? 안쓰럽기도 하고 눈이 안 보여가지고 또 이렇게 563쪽. 그렇게 젊다는 게 얼마나 큰 재산이야. 자산이고 진짜 젊으신 분들은 참 어? 별로야? 젊으신 분들은 야, 네가 안경 썼다고 그 안경하고 내가 지금 여기 어르신들 안경 쓴 거하고 그거 같냐? 야가 지금 어르신들은 노안으로 안경 쓴 거고 너는 근시니까 썼지. 똑같이 생각해. 얼마나 좋은 나이냐 네 나이가. 진짜 나이 드신 분들은 총각. 그러니까 뭐든지 마음 먹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너는. 응? 예? 선생님 뭐예요? 부자요?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아니 아버지가 드신 어르신인데 야, 그래 젊다는 게 얼마나 큰 재산이냐 자산이고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너 정도 나이 되면 내 군대 가라면 또 가겠다. 40만원 주거든. 월급 올라가지고 40만원 명량들. 자 봐요. 에? 자 거기 보면 국지한지 이렇게 묶어놓고 공공사업주체 이렇게 써놨어요. 선생님들 그 지방공사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우리 광주도시공사, 서울 SH공사, 서울 주택도시공사 있죠.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4번을 보니까 그 공익법인이란 말이 가로 열고 나와요. 두 번째 줄에 공익법인 나오죠. 밑줄 그어요. 요게 뭐냐면 공익법인이 헤비타트라는 거예요. 헤비타트라고 해서 헤비타트라고 하면 잘 몰라. 요 헤비타트라는 말은 잘 모르고 이게 이제 헤비타트 하면 영어로서 이제 거주지, 서식지 이런 얘기를 나타내는 건데 사랑의 집 지어주기 운동이 있죠. 들어봤어요? 그거야 이게. 그래 이제 무슨 놈의 미국의 무슨 미국 대통령들 카터다 누구다 뭐 레이건이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놈의 집 지어주고 다니고 집 고쳐주고 다니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익법인이 이게 이제 공익법인에 해당이 되는 헤비타트인데 우리 대기업들은 헤비타트를 다 갖추고 있어요. 거의 다. 그래야 이제 조금 혜택도 받는다고 세를 좀 감면시키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화 헤비타트라든지 LG 헤비타트 이런 데가 이제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서 사랑의 집 지어주기 운동을 하고 있고 저 대한항공 있죠. 대한항공이 아니고 아시아나항공 있죠. 아시아나항공의 헤비타트가 어디에서 집 지어주기 하냐면 베트남에서 해요. 베트남에서 그 무주택자들한테 아시아나 헤비타트 해가지고 거기 사랑의 집 지어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베트남은 상당히 교류가 우리나라하고 활발하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처지가 좀 비슷했었고 그래가지고 좀 동병상련의 이런 어떤 느낌도 좀 받고 해요.
그래서 베트남들 여행들 많이 가시죠. 베트남은 또 이제 축구 대표 무슨 놈의 청소년 축구인가 박항서 씨 있죠. 그분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인기를 갖다가 누리는 바람에 한국에서 왔다 오면 두유노 박항서를 갖다가 박항서라는 말을 하면은 뭐 깎아준대. 매점 같은 데서 이런 데서도 그렇게 우리 4강 갔을 때 막 거리에 뛰쳐나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리에 뛰쳐나오는데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온대요. 오토바이를. 그래 집다르러 막 그냥 이렇게 자기 나라 국기를 갖다가 오토바이에 꽂고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다고 하던데 박항서가 한참 가가지고 그때 베트남 가신 분들한테 들은 얘기야. 막 깎아준대. 바꾸고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뭐든지 서비스 많이 해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박항서 씨는 항상 박항서를 갖다가 베트남으로 가겠네요. 아무튼 개그를 해야 이제 끝나는 거야. 자 봐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사랑의 집 지어지기 운동이고 그 다음에 5번에 주택조합 나오죠. 주택조합이 이게 대표적인 게 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이 저기 첨단지구에서 서희 스타일스하고 지금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6번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를 고용자라고 표현되죠. 제일 밑에 고용자 밑줄 그어놓고. 자,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 사장님이 현대건설 임직원들을 위해서 주택 공급 들어갈 때 현대건설과 같이 이제 짓는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들은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이고. 자, 그 정도만 체킹을 한번 해볼 겁니다. 나머지 이제 내용들은 이순환으로 돌릴 거예요. 자, 지금 어디 가냐면 아까 했던 579쪽 나오죠. 사학계획 승인 선생님들 여기 나와요. 사학계획 승인. 자, 사학계획 승인 받자 하는 내용이에요. 자, 큰 틀은 단독주택은 몇 채 이상부터 30채 이상부터 공동주택은 몇 채 이상부터 이것도 30채 이상부터인데 거기 한번 봐요. 단독주택을 보니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인 경우는 50% 한다 이렇게 나오죠. 50% 동그라미 쳐요. 50채 이상부터 이제 사학계획 승인 받자 하는 내용이거든. 이게 동그라미 2번을 잡아야 돼. 한옥이라는 말. 한옥이다 하면 50채 이상부터 사학계획 승인 받고 그 밑으로는 49채까지는 건축부 허가받아서 지으면 되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이제 그런 내용이고. 자, 동그라미 1번이 지금 김포지구에서 그 김포 신시가지에서 조성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을 보면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가지고 한꺼번에 받는다는 거예요. 일단의 토지 블록별로 받아버려요. 그래서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이다 하면 50채 이상부터 사학계획 승인 받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 같은 경우는 기업도시에 단독주택 단지가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공급한 거야. 이렇게 필지별로 공급하는 것은 당연히 이게 뭐가 되어지는 거고 건축부 허가받아서 짓는 거고요. 원주 기업도시에서 이번에 분양됐던 거 작년 말이죠. 분양돼 몇 개월 전이죠. 분양됐던 거 얼마냐면 3,106대 1이었어요. 이렇게 간 거야. 3,106대 1. 이게 어마어마했었던 거야. 이게.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이 LG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LG가 짓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타운하우스도 같이 겸해서 짓는 걸로. 이 일단의 토지 전체를 받는 거예요. 이게 전체를 받아가지고 이게 주택건설에서 단독주택 지어서 이렇게 분양 들어가는 겁니다. 공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동그라미 1번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예. 자, 아무튼 한옥만 하나 잡아가 보고 공동주택은 30세대인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해서 50세대 밑줄 그어놓고 그러면 이제 50세대가 어느 때 그러냐 가로 1번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밑줄 단지형 다세주택 밑줄 거예요. 밑에는 읽지 마세요. 요건까지는 읽지 말고 단지를 이루고 있는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는 50채 이상부터 이렇게 사학계획 승인 받는구나. 요 정도. 자, 가로 2번에 보면 정비구역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정비구역 나오죠? 밑줄 한번 그어놓기만 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 관리사업 나오죠? 이거 조그맣게 X 해요. 그냥 이거 삭제시키고 X 해놓고 다음에 다시 설명을 3순환에서 들어갈 겁니다. 여기까지는 자세히 안 해도 괜찮아요. 자, 넘어가요. 넘어가서 자 580쪽 나오죠? 예외 나와요. 예외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한번 딱 치고 요거 이제 시험 문제로 간혹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주택이용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밑줄 긋습니다. 이게 뭐게? 주택의료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이거 뭐게 이게 주상복합이야. 주상복합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주상복합 이렇게 한번 써놓고
주상복합 등 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이런 건축물은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제외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짓는 거야? 어떻게 지어야 돼? 그렇지. 건축법에 허가받고 짓는다 이 말이야.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말은 밤에 살살 짓는다가 아니야. 밤에 살살 짓는다가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제외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건축법적으로 가서 허가받고 지어라 이 말이야. 우리 주상복합 대표적인 목동의 하이페리온 69층인가요? 그거 건축법에 허가받았습니다. 목동에 타워팰리스 있죠? 그죠? 73층, 72층, 13층 이렇게 가죠? 그것도 건축법에 허가받아졌어요.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닙니다. 그냥 뭐 주상복합이다 하면은 건축법 허가받고 짓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한번 볼까요? 아, 그렇겠다는 것만 이해해. 땅값 비싼 곳에서 봐봐.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이렇게 지어봐. 땅값 비싼 곳에 이렇게 지어봐. 주택단지 이렇게 마련해봐. 이것도 기준이 있거든요. 복리시설의 높이의 1배 이상 이격해야 되고 이것에 0.5배 높은 건축물에 0.4배 이격해야 된다. 막 이런 게 있거든. 이게 막 상업적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으로 빼곡히 막 이렇게 들어와 버려야지. 땅값 비싸니까. 이게 주택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러 보면 주택법 그대로 적용하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지으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지어 이게 땅값 비싼데. 그래서 건축법적으로 가는 겁니다. 주상복합이다 하면 이렇게 이해를 좀 해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가 허가받고 짓는 거냐? 1번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입니다. 동그라미 1, 2번 묶어놓고 자, 동그라미 1번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이죠. 밑줄 그어요. 이게 바로 땅값 비싼 곳입니다. 땅값 비싼 곳이죠. 아파트 단지 조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비싸니까. 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네모 유통상업지역은 단독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도 못 들어옵니다. 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밑줄 그었습니다. 주택 이후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일단 주상복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갑니다. 자, 2번을 보면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 자, 90% 미만의 밑줄 그어놓고 상가 연면적이 10% 이상이 될 때죠. 상가 연면적 또는 업무시설 뭐 이런 것들이 연면적이 10% 이상 될 때입니다. 자, 이 호에 보니까 밑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사업 중에서 농업협동조합 중앙위가 조달하는 자금에 밑줄 그었습니다. 자, 농업협동조합 중앙위가 조달하는 자금이다. 뭐 이 정도만 밑줄 거예요. 이런 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거 체킹만 한번 해보고 자, 300세대 90% 뭐 이런 말이 나온다. 이 정도만 들어갑니다. 밑에 가로 2번 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 나와요. 선생님들 나오죠?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자, 거기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밑줄 긋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의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이죠. 배치도 주보복 주택단지 해야 되니까 대리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자, 대통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다음의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줘야만 됩니다. 자, 밑에 1번과 2번을 묶어놓습니다. 1호와 2호를 묶어서 원칙이라고 써놓습니다. 이거 유효주셔야 됩니다. 별표! 자, 3호는 예외라고 써놓습니다.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에 꺼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에 꺼놓습니다. 자, 1호를 보겠습니다. 주택건사업 대중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이상 네모였고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도지사, 특별자치 도지사를 뭐라 그러냐? 시도의사라 그럽니다. 시도의사 네모. 자,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수원시를 얘기하죠. 대도시 시장입니다. 대도시 네모, 시장 밑줄 그어요. 예. 자, 2번 들어갑니다. 주택건사업 대중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10만 제곱미터 미만 네모였고 넣습니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밑줄 그어놓습니다. 밑줄 그어놓고 밑줄 그었어요. 자, 여기 한번 봐요, 선생님들. 자, 800세대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후반건설이 있습니다. H건설회사가 있어요. 이 H건설회사를 뭐라 그랬죠? 오늘 배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주, 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 이렇게 표현되죠. 자, 이 사업주체는
허가받는다. 사업계획 승인받는다. 옳지. 사업계획 승인받는다. 사업계획 승인받고 나서 몇 년 내 착공한다? 5년 내 착공이죠? 5년 내 착공입니다. 5년 내 착공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취소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임의적 취소에 걸립니다. 취소할 수 있다. 준공하게 되면 준공검사라는 말이 뭘로 바뀌었다? 사용검사라는 말로 바뀌었다. 자, 이겁니다. 우리 주택건설 되어지는 이 면적, 대지조정되는 이 면적입니다. 이 면적을 원칙적으로 10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10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과 1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나눠놓고 봅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으로 갈 겁니다. 대도시시장. 10만 제곱미터 미만은 도시군수입니다. 특별시장, 그 다음에 광역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도내에서는 시장군수입니다. 도내에서는 시장군수. 자, 이어야 돼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누구? 시작.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10만 제곱미터 미만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다시 10만 제곱미터 이상 누구? 시도지사, 대도시장. 10만 제곱미터 미만은 잘 보세요. 이해 갔어요? 선생님들? 봐봐. 서울특별시에서 이해 갔는가 보겠어. 빨리빨리 이해해요. 15만 제곱미터로 하겠대. 누가 사업계획 승인을 내줘? 서울특별시에서 15만 제곱미터로 하겠대. 동대문구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15만 제곱미터로 합니다. 누가 사업계획 승인을 내요? 아니, 실예를 들어보자니까. 누가 낸다? 서울특별시장이 내야지? 됐어요? 5만 제곱미터로 동대문구에서 할 거예요. 5만 제곱미터로. 누가 사업계획 승인 내? 동대문구에서. 서울특별시장이야. 내용 됐어요? 광주에서 해보죠. 광주 서구에서 할 거예요. 15만 제곱미터로. 쌍촌동에서 한대야. 누구야? 15만 제곱미터. 광역시장. 5만 제곱미터래. 누가? 광역시장이야. 건축법은 구청장이거든. 근데 구청장 아예 안 나오죠? 자, 수원에서 할 거예요. 수원. 수원 들어갑니다. 수원. 수원에서 할 거예요. 15만 제곱미터 영통구의 망포동에서 15만 제곱미터로 할 겁니다. 누구? 수원시장, 대도시장이죠. 수원에서 할 거예요. 영통구 망포동에서 하겠습니다. 5만 제곱미터 할 거예요. 누구예요? 에? 도내 시장군수 있잖아요. 이 시장군수는 도내 시장군수. 수원시장이 여기에 해당이 돼. 김제시장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나주시장도 해당이 되지만 내용 이해 가요? 수원시장이 다네. 내용 이해 가? 자, 그러면 이 지문이 떴어.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에서는 주택건설 되어지는 이 면적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만 할 수 있다 그랬어.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에서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무조건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래. 맞는 말이야? OX. 너무 길었나? 지문이 너무 길었죠? 천천히 해봐. 테이프 늘어진 속도로 해봐. 주택건설 되어지는 이 면적 규모에 상관없이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그랬어. 맞는 말이요? 맞지. 그자만 하는 거지. 그자만 할 수 있는 거야. 금방 설명하고 또 하는데 그걸 모르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것만 하루 종일 갖고 하자고? 그래, 나주시에서 한번 해봐. 그러면 나주시 하나만 더 들어봐. 나주시에서 15만 제곱미터로 하겠대야. 누구야? 사업계획 승인을 누가 내야 돼? 전남도지사가지. 나주시장이라니. 징그러. 이거 5만 제곱미터로 해. 나주시에서. 나주시장이지? 그러면 한평군에서 해봐. 한평군에서 15만 제곱미터로 하겠대. 누구야? 도지사, 전남도지사. 나주시장이요? 한평군이라니까. 5만 제곱미터만. 한평군수지? 이제 그만하자고 이제.
아, 위요. 10만 제곱미터 이상 시도 시장 대표 시장. 10만 제곱미터 안 돼. 아, 이 특별 시장 그죠? 도시군수 위하지 어떻게야? 자, 밑에 가요. 3번 예외. 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죠? 이제 우리 건축법에서는 허가권자로 정부가 허가권자다 이런 말은 없어.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낸다 이런 건 없다고. 근데 주택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로 나와. 자, 동그라미 1번. 국가 한국토지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국가 밑줄 한국토지대공사 밑줄 별표. 아, 이거 중요한 거요. 네가 말하는 것 중에 안 중요한 거 있냐? 여기까지 들려요 지금이. 내가 다 알아. 이거 중요한 거 하지. 중요한 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거 첫 번째가 국가가 할 때하고 한국토지대공사야. 자, 잠깐만요. 이걸 뭘로 바꾸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바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뜬다고. 이 뜨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는 자기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인데 뭘 왜 봐도 자기가 내면 되는 거지. 내용 이해 가요? 심지어는 어떻게 바꾸냐면 국가나 한국토지대공사를 국지한지로 바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로 바꾸면 또 틀린단 말이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국가나 국가기관이 할 때는 국가에서 낸다 이 말이요. 정부나 정부기관이 할 때 정부에서 낸다 이런 내용이거든. 아시겠어요? 이거 하나 외워주셔야 돼. 누가 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 승인 낸다. 국가하고 한국토지대공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동그라미 2번을 보면 3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 밑줄. 면적이 엄청나게 넓다. 100만 평 이상이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3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택지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자 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내는 거고. 면적이 넓다. 이 정도만 잡아가. 두 번째부터는 뭐 이럴 건 아닌데 면적이 330만이에요. 100만 평이죠? 이상이다. 이렇게.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하겠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낸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봐. 3번에 수도권 광역시 지역 긴급한 주택난 해소 밑줄 동그라미 1번. 자, 그 다음에 지역균형개발 밑줄 동그라미 2번. 광역적 차원의 조정 필요 밑줄 동그라미 3번. 자, 이렇게 해서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요. 자, 잠깐요. 세 번째는 지금 뭐가 나오냐면 수도권 광역시에서 긴급한 주택난 해소, 지역균형개발, 그 다음에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 나와 이렇게. 자, 잠깐만요. 선생님들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 지문이 떴어요. 여기서부터 출제하면 우리가 맞춰. 이런 거 한 번씩 밑줄도 그어보니까 자세하게는 모른다 하더라도. 근데 이 지문이 떠버린 거야. 지역균형개발. 이 지문이 뜬 거야. 그 지역균형개발 동그라미 두 번째 있죠? 지역균형개발이 필요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한다. 이 지문이 뜬 거야. 맞아? 맞죠? 근데 여기서부터 수도권 광역시 이렇게 떴으면 다 맞아. 이렇게 다 냈으면. 이것만 하나 딱 떼버리니까 이거 또 처음 보는 지문이야. 전혀 안 봤던 지문이라고. 요즘에 이렇게 내요. 시험 문제를. 특징이. 그래서 힘듭니다. 이거. 그렇다는 것만 그렇게까지 취재가 된다는 거 이해하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4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에 해당하는 자가 자 국지한지죠. 쭉 밑줄 그어놓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자 밑줄 그어요.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밑줄 그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할 거냐면 선생님들 공공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할 거야. 공공관리 부동산 투자유사다. 이렇게 해서 정리할 거야. 이렇게 네 가지 사유가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이 사유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몇 순환에서 우리 1순환에서 갈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두 문제. 됐어. 두 문제 나 적중시켰어. 이제 보라고. 농지법 봐요. 농지법 조금 하고 내일 할 겁니다. 농지법. 왜 인상들이 굳어지네. 농지법 들어갈 거야. 이제 그만하고 농지법. 자, 농지법 가요. 662쪽 갑니다. 662쪽.
자, 우리 농지법은 아예 일순환에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농지법은 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소홀히 해버리면 우리 이제 각종 모의고사를 이제 지금 곧 보죠. 다음 달부터 보나요? 보게 될 건데 모의고사 마지막 문제 두 문제가 공법에서 이거거든요. 농지법 두 문제. 그런데 농지법 두 문제를 딱 두 개 맞췄다 하면 합격증이 확신이 와 닿아요. 분명합니다. 야 됐어. 이게 됩니다. 이게 와 닿는다니까. 근데 농지법 두 문제를 틀려버리면 확신을 못해요. 자신감을 상실합니다. 끝까지 자신감 상실이야. 공법에서 스트레스 받고. 국토기획법률부터 다 틀려도 괜찮아요. 일단 모의고사 3월에 보는 건 농지법 두 문제만 맞춰주세요. 아시겠어요? 두 문제를 딱 맞추게 되어지면 야 됐다 딱 자신감이 얻어요. 근데 두 문제 틀려버리면 앞에서도 틀리지 뒤에서 틀리고 온갖 오합지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농지법은 지금 첫 순환에서 마무리를 지어볼 거예요. 이것 가지고 시험장 가세요. 네. 아시겠어요? 더 이상 깊게 공부할 필요도 없고. 자, 지금부터 농지법 갑니다. 용어의 정의 나오죠. 용어의 정의 별표 쳐야 돼요. 선생님들 용어의 정의가 이번에 농업인의 정의가 나왔다니까. 용어의 정의는 뭐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고. 농업인의 정의가 28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농지 잡아야 되죠. 농지란 1번 네모였고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죠. 동그라미 1번 전답과 수원 밑줄 긋습니다. 지목이 전답과다 하면은 이게 농지입니다. 전답과다 하면 농지입니다. 지목상 농지를 뭐라 그러죠? 전답과. 지목상 농지가 뭐예요? 전답과. 지목상 농지가 뭐예요? 전답과.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법적 지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전답 과수원이 됐든지 안 되든지 간에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밑줄 긋습니다. 동그라미 1번. 사실상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면 농지로 봅니다. 자,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읽어보고 설명 다시 드릴 거예요.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입니다. 다년생 식물 재배지 밑줄 그어요. 동그라미 2번이라고 써놓습니다. 농사 짓고 있는 땅. 자, 또는 다년생 식물 열애살이죠. 재배되고 있는 땅은 무조건 농지로 봅니다. 자, 다년생 식물들 보겠습니다. 기억년 디귿 묶어야죠. 인삼만 밑줄 그어요. 인삼. 네, 영양가가 있으니까 뭐 과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자, 디귿번 봅니다. 나머지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디귿번 보세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입니다. 자, 밑줄 한번 그을까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입니다. 됐어요? 자, 가로 열고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밑줄 그어요.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조경은 이건 농지로 안 봅니다. 조경과 그 묘목이라든지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은 농지로 봅니다. 그러나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밑줄 그어놨어요? 뭔 말이에요 이게? 이게 이해 가요? 자, 봐봐. 우리 조금 이렇게 이제 여기에 우리 광주광역시 교외로 조금 벗어나면 무슨 농원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 있어요? 이런 데 보니까 조경 이 묘목이 쫙 심어 있다고 이렇게 밭고랑으로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심어 있어. 이렇게 조경이 식재되어 있는 이건 농지로 본다니까? 농지? 단위생 식물 재배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영가 판매해가지고 한 그루당 3,000원이야. 이걸 5그루를 사와가지고 아파트에 화단에다가 심어놔서 5그루를. 이것 농지로 보느냐 하는 거야. 이건 농지로 안 본다는 거예요. 조경 목적은. 내용 이해 가요? 이건 농지로 보는데.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동그라미 2번 볼 거예요. 농작물의 경작지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개량시설입니다. 토지 개량시설 밑줄 동그라미 3번. 끝나는 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부지입니다. 부지 동그라미. 여기에 걸려요. 부지에. 따라서 토지 개량시설 부지 이렇게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동그라미 3번입니다. 토지 개량시설 부지는 유지, 양수, 배수시설, 수로, 농로 이런 거 있죠. 자, 수로, 농로만 밑줄 그어요. 가장 흔하게 우리 볼 수 있는 것들이. 자, 3번 갑니다.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농작물의 경작지, 단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설치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농지에 설치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농축산물 생산시설 밑줄 그었습니다. 농축산물 생산시설 밑줄 그어요.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 다음 어느 한 해에 해당하는 시설 부지죠. 자,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 자, 밑줄 친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농지 정의가 뭐냐?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가 농지입니다. 또 다년생식물 재배지가 농지입니다. 자, 세 번째는 토지의 개량시설 부지가 농지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3번에 나오는 네 번째죠.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입니다. 부지. 다음에 시설을 부지에서 부지로 끝나니까 부지 동그라미죠. 이게 농지입니다. 다시 설명 다시 하겠어요. 이따가 밑에 고정식 온실 밑줄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밑줄고요. 비닐하우스 밑줄 그었어요. 백악관은 화이트하우스네, 청와대는 블루하우스고 투명한 집을 뭐라 그래? 비닐하우스라 그래요. 이런 건 한 번만 얘기해도 집에서 써먹어. 아, 이거 다른 데서는 엄청 웃는데 너무 수업하다가 진지한 상태에서 해서 개가 안 먹혔나? 남들은 안 웃는다 하더라도 한번 웃어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자, 봐요. 그 다음에 축사 나오죠. 밑줄 긋습니다. 곤충 사육사입니다. 요게 바로 지렁이 사육사. 요즘에 지렁이 이런 것들도 대단한 사업으로 간주하죠. 자, 간이투비장 나오고 농막 나와요. 농막에 밑줄 한번 그어 놓을까요? 농막은 말이죠. 농막은 이게 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농지 원부를 가지고 있는 자라 하면 20제곱미터입니다. 6평이죠. 이 규모로 해서 이 농막을 지을 수가 있어요. 농막은 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농어가 주택은 그러니까 논밭에다가 농막을 설치할 때는 그냥 설치할 수 있는데 20제곱미터 이내로 이걸 갖다가 신고를 하십시오 하는 것은 주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자, 그러면 요즘에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말이죠. 농막을 설치를 합니다. 농막을 설치를 하는데 이게 2012년도예요. 농지 업무 편람 지침을 보면 농지 업무에 있어서 이 편람 지침을 보면 전기를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도를 넣을 수 있어요. 이 관정 뽑아가지고 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농막에. 지금 이 기준을 갖다가 좀 완화시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떠올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거생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주거용도로 20제곱미터 이내에서 펜션처럼 이렇게 지어버려요. 농막을.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깐깐한 공무원이 있다면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 농지업무 편람에 전기, 수도, 가스 들어올 수 있어. 이 수도는 통상 상수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하수도는 아니에요. 하수도는 하수도라는 말을 쓰지. 상수도를 수도라 그래요. 하수도를 설치하거나 하수도가 있거나 또는 정화조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자꾸 늘어집니다. 깐깐한 공무원은 안 돼. 이거 철거하십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농막 철거해라. 이렇게 나와. 근데 깐깐하지 않으면 이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주거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원래 농막은 주거용도로 활용하면 안 돼요. 농막의 정의가 뭐냐면 농기구를 넣어둘 수 있는 막사거든요. 그래 농기구 가지고 꽃갱이 이걸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 아침 저녁으로. 그냥 거기다 놓아두고 항상 거기서 쓰는 거니까 연장들을 놓아두는 거야. 그런데 이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12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6평입니다. 6평. 6평이면 간단하게 좀 전원주택처럼 한 가족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펜션으로 지어버린다고. 그랬을 때 이제 문제점을 제기했다 하면 이걸 가지고 제기합니다. 정화조 설치하면 안 돼요. 담당 공무원이. 그러니까 우리 집은 정화조 없어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여기서 화장실 없어요. 화장실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돗물도 이렇게 받아 손 씻고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줘요. 뭐 이 정도로 이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야 돼. 이게 농어주택으로 간주하면 이거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해야 돼요. 농막은 신고 대상도 아니에요. 그냥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서 물어보면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설치하지 마세요. 그거 신고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주택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농막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막사니까요. 자, 그 다음에 간이 좋은 저장고 나왔죠? 이게 사과 같은 경우에 이게 수확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떠받치고 있는 땅은 농지로 지금 보는 겁니다. 지금 농지를 보는 거예요. 간이 액비 저장조죠? 액비가 바로 이제 액체
액체 비료죠. 예전에는 이게 동글동글 해가지고 고체 비료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액체 비료가 나왔는데 액체 비료의 장점이 있어요. 요거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 버립니다. 액체 비료 뿌려버리면. 근데 고체 비료보다. 근데 문제 단점이 또 있어요. 바로 이 효과가 떨어져요. 이 그런 이제 단점도 있지. 그럼 개그가 아닌데 웃네? 고체 비료에 비해서.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정리할 거예요. 지금 무슨 법 해? 정신 있네. 나는 또 주택법이라고 할 줄 알았어. 지금 무슨 법 해요? 농지법. 농지법 하는 거야? 네, 이제 농지가 뭐냐 하는 거예요. 농지가 제가 어떻게 갈 거냐면 이렇게 갈 거예요. 지게 산다로 갈 거예요. 이렇게 지게 산다, 이렇게 지게 산다, 이렇게 갈 거예요. 지게 산다,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지가 뭐냐면 이게 지게 산다, 이렇게 갈 거예요. 지게 산다가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농사 짓고 있는 땅이요. 농업 경영지라고 하겠습니다. 경영지, 땅지자 써가지고. 자, 그러면 지목이 돼야 건물 지을 수 있는 대인데 이걸 배추농사하고 있어요. 지목이 돼야. 그런데 배추농사하고 있어. 농지야? 농지지. 내용 이해가? 우리 농사 짓는 땅을 농지라고 하니까 우리 건물 짓는 땅을 뭐라 그랬어? 대지 그랬잖아. 대지는 지목이 아니라고. 농지는 지목이 아니야. 그냥 농사 짓고 있는 땅을 농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잡종지야. 잡종지인데 고구마 농사를 지어. 농지야? 네, 농지라니까. 내용 아시겠어요? 일단 농사 짓고 있는 땅은 무조건 뭐다? 농지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내용 됐죠? 자, 그 다음에 농지에 있어서 계량시설이야. 계량시설 부지라고. 농지의 계량시설 부지. 보다 나은 농업 생산을 위해서 이런 계량시설을 만들어내. 이게 없으면 농사 못 지어. 잘 못 지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봐요. 자, 이거 봐요. 자, 이게 농지가 막 집단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집단화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도로에다가 이 도로에다가 경운기를 딱 받치고 논두렁을 따라서 쭉 여기에 있는 논에서 수확한 탈곡한 나락을 한두 가마 지고서 지게 지고서 왔다 갔다 해요. 워낙 거리가 뒤다 보니까 오전에 한 두어 번,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한 두어 번 했더니 해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야. 밤에 이렇게 비가 내린 거야. 비가 내려가지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싹이 다 터버린 거야. 어떻게 농사를 짓냐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에 농로를 만들어내. 요즘에 농로를 보면 시멘트 포장까지 했더라. 그죠? 이렇게 농로를 만들어낸다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도로로 보느냐 하는 거야. 이 농로까지를 뭘로 본다? 농지로 보겠다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이 내용이야. 이게 도로가 아닙니다. 농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봐. 요렇게 해가지고 수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물을 공급해야 하잖아. 이렇게. 그죠? 이러한 수로를 하천으로 볼 거냐 하는 거야. 이런 농수로들. 이것도 농지로 본다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하천이 이렇게 국어가 있어. 국어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인공을 가해서 만든 이 또랑을 얘기해. 국어가 원래. 자, 이게 있는데 여기에는 농지가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국어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이게 배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를 짓냐면 양수장을 지어요. 양수장. 이렇게. 그러면 건축물을 떠받치고 있는 땅을 뭐라 그래? 대지라고 하잖아. 그러나 이것까지를 농지로 보겠다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제 내일 공부를 할 건데 농지 전용이라는 게 있어요. 농지를 전용한다는 거예요.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구를 전자를 쓰는 거거든요. 이게 달리 이용하겠다는 이 내용이거든요. 달리 이용한다는 거야. 농지는 농사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건물 지어버린다는 거지. 뭐 이런 거 농지 전용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차피 농지니까 농지 전용으로 안 봐. 내용 이해 가요? 그러니까 만약 시험 문제로 농지 개량시설 부지도 농지 전용 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 지문 뜨면 틀린단 말이야. 이게 농지니까. 그게 중요해. 그게 별표를 칠 거야. 이제 다음에 제가 전용해서. 자, 봐요. 그 다음에 산이 뭐냐면 이게 농축산 생산시설 부지예요. 생산시설 부지. 생산시설 부지라고. 부지. 농축산 이렇게 들어가죠? 농축산에 있어서 생산시설 부지야. 이게 바로 온실, 비닐하우스. 봐봐. 비닐하우스 파프리카를 재배해. 이걸 떠받치고 있는 땅을 이걸 대지로 볼 거냐 하는 거야. 대지로 본다, 농지로 본다. 농지로 본다는 거야. 버섯 재배사 떠받치고 있는 땅을 대지로 안 보고 이것도 농지로 본다는 거야. 농막 떠받치고 있는 땅, 농기구등을 넣어둔 막사, 농막 떠받치고 있는 땅을 대지로 본다? 아니, 농지로 본다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지금 이런 내용이야. 액비저장조 뭐 이런 것들 떠받치고 있는 땅들 부지. 자, 다가 뭐냐면 다년생 열애살이 인삼 하나 떠올려. 그냥 다년생 식물재배지야. 식물재배지. 재배하는 땅, 이걸 뭘로 본다? 농지로 본다. 다시 따르세요. 지게 산다. 농지. 지게 산다. 농지. 지게 산다. 지가 뭐고? 지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농사 짓고 있는 땅이야. 개가 뭐야? 개량시설 부지. 농로, 수로 이 정도만. 지게 산다의 산이 뭐야? 생산시설 부지. 생산시설 부지. 지게 산다에서 다가 뭐야? 다년생 식물 재배지. 다시 농지. 지게 산다. 농지. 지게 산다. 지가 뭐야? 지가. 지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농사 짓고 있는 땅이면 농지야. 개가 뭐가? 개가. 개량시설 부지. 농로, 농수로 이런 것들이. 지게 산다에서 산은 뭐야? 생산시설 부지. 온실, 비닐하우스 떠받치고 있는 땅들이. 그 다음에 지게 산다에서 다는 뭐야? 다년생 식물 재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다음에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한다. 자, 밑줄 그어놓고 이건 농지 아닌 것 이렇게 되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공간정보법에 따라 지목이 전답과손이 아닌 토지입니다. 전답과손이 아닌 토지 밑줄 그어요. 자, 전답과손이 아닌 토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동그라미 2번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로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단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입니다. 3년 미만 토지 밑줄 그어놓고 가로 열고 일시 사용이라고 써놓습니다. 일시 사용이라고 써놔요. 일시 사용이라고 써놓습니다. 일사용 이렇게 해놨어요. 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자, 오른쪽 위에 보니까 공간정보법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밑줄 그어요.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밑줄 그어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입니다. 산지전용 허가 밑줄 그어요. 거치지 아니하고의 밑줄 그었습니다. 산지전용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밑줄 긋고 단연생식물 재배 밑줄 그어요. 이용되는 토지입니다. 농사 짓고 있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초지법에 따라 조정된 초지입니다. 초지에 동그라미 쳐요. 초지. 해놨어요.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농지 아닌 것. 농지 아닌 거예요. 농지 아닌 것. 농지 아닌 것. 그러니까 지난해 설날에 갔더니 시골 갔더니 친구놈이 이제는 다 이제 직장도 다 때려치고 시골에 와서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 농지에서 지게 사러 왔다. 읍내에서 만났거든. 터미널 다방에서 지게 산다 그래.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가니까 농사 못 짓겠다 그래. 농사 못 짓겠다. 왜 못 지어? 그랬더니 일하기 너무 지쳐 죽겠다. 일지쳐. 이렇게. 일지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지쳐. 농사 못 짓겠다. 농지 아닌 것. 농지 아닌 것. 일지쳐. 이렇게 갈 겁니다. 일이 뭐냐면 일시사용이에요. 일시사용인데 몇 년 미만으로? 3년 미만입니다. 3년 미만 일시사용입니다. 자, 지는 뭐냐면 지목이 임야예요. 지목이 임야이면서 요거는 이제 전답가가 아니면서 3년 미만 일시사용할 때야. 전답가는 농사 안 지으면 유인농지라 그래요. 어디까지나 농지야. 전답가가 아니면서 지목이 대이면서 그러니까 고구마 농사를 1년간만 했다 하면은 그건 농지로 안 봐. 또는 잡종지이면서 배추 농사를 2년간만 재배했대야. 그건 농지로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전답가가 아니면서 3년 미만 일시사용 토지는 농지로 안 보겠다는 거지. 전답가는 어디까지나 농지라니까. 농사 안 지으면 유인농지라 그래 그걸.
내용 이해 가요? 자, 이건 지목이 임야입니다. 임야이면서 임야는 반드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산지전용 허가를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목이 임야이면서 산지전용 허가 없이 산지전용 허가 없이 농사 짓고 있어요. 농업경영하는 땅이요. 농업경영하고 있는 땅 이런 경우에는 농지를 안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임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농지를 전용해야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중요하다. 그래서 임야는 제외한다는 말이 임야에다가 그냥 농사 짓는다고 해서 농지로 간주 안 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 무슨 말이야? 이렇게 있으면 인삼 재배하려면 반드시 토지 형질 변경해야지.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이렇게 햇빛 가리개도 이렇게 씌워야 될 거 아니야. 산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거 그래서 해야 됩니다. 초지입니다. 초지. 대관령 목장 선자령이 있는데 요거는 초지입니다. 농지로 안 봐요. 따라서요. 일지초. 농지 아닌 것. 일지초. 일은 뭐야? 일시 사용되는 거죠? 일시 사용되는 거. 아무튼 전답가가 아니면 3년 미만에 일시 사용된다. 지는 뭐고? 지목이 임야하고 허가 없이 농사 짓고 있다. 농지를 안 보는 거예요. 임야만큼은. 초는 뭐예요? 초지. 이렇게 일지초 이렇게 되는 거죠. 일지초. 일지초. 자, 따르세요. 농지. 지게 산다. 농지 아닌 것. 일지초. 농지. 지게 산다. 농지 아닌 것. 일지초.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부터 우리 농지법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있으세요. 안녕히 가십시오.